한당고기, 이 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 고대사의 연대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책이죠. 그런데 만약 이 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단순히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냐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공간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오늘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한당오기가 제시하는 상고사를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삼아 가상 시나리오를 펼쳐보려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당고기와 비슷한 서로 연구해봄직한 동일한 선상의 사료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험으로 삼아 가상 시나리오를 펼쳐보려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 저는 어릴 적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집안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이야기 등으로 따라서 그러나 저는 이 시나리오의 핵심 전제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 전제는 이렇습니다. 한단고기에 나오는 심의 환국을 고대 중앙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연결됐던 거대한 형제국가 네트워크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환국은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뚜렷한 단일 국가가 아니라 지리, 언어, 신화,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문화와 천손 사상을 공유했던 느슨한 연맹체에 가깝습니다. 고대 유라시아는 원래부터 단일 민족이 한 곳에 머물던 공간이 아니었죠. 유목민, 반유목민, 정착민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섞이고 때로는 연합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역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상고사는 더 이상 한반도나 중국 동북 지역에 갇힌 변방의 역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 무대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터키, 심지어 이스라엘이 있는 레반트 지역까지 펼쳐지는 유라시아 문명 교류의 한복판으로 이동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 나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과거 역사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현재 여러 국가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왜 불편해할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화 문명이 중심이고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는 중화 사상을 고수해왔습니다. 동북공정도 바로 이 논리 위에서 우리 고대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만약 고대 동부가 문명의 기원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다원적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가설이 힘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화 중심의 역사관은 설 자리를 잃고 동북공정의 이론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자국의 고유한 고대사와 민족 기원 서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막 국가적 자부심의 토대를 다지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 그것도 한국에서 나타나 우리는 고대의 형제 국가였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프레임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침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환영하기보다는 경계심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터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터키는 자신들의 민족적 뿌리인 튀르크가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했다는 강력한 기원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사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민족이 뒤섞인 네트워크의 결과물이었다고 재해석될 여지가 생긴다면 이는 터키의 민족주의 서사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는 이스라엘까지 연결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 신화, 제천 의례, 그리고 족보 서사 등은 매우 강력한 종교적, 민족적 단일성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유라시아 전반의 광범위한 문명 교류 속에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고유하고 선택받은 역사라는 프레임이 상대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시나리오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저 나라들이 전부 한국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대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형제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는 것. 바로 이고 연결의 개념 자체가 각국의 독점적인 기원 신화를 위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가상 시나리오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문명은 과연 특정 단일 민족이 독자적으로 이룩한 것일까? 아니면 끊임없이 이동하고 교류하던 여러 집단들의 연합과 협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이 퍼져나가면 단일 민족 중심의 국가 정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것이 먼저였다는 식의 소모적인 기원 경쟁도 무의미해지죠. 국경선이 그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공유된 기원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은 특정 국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유라시아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의 기원 신화를 동시에 흔들어버리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흥미로운 가설은 학문적 연구 이전에 차단되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가 내놓는 답은 명쾌합니다. 한 단고기식 상고사가 불편한 이유는 한국의 역사가 위대해져서가 아니라 모두의 과거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곧 독점의 붕괴를 의미하죠. 어떤 나라가 문명의 시작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깨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반박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할 가치도 없는 위서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복잡한 학술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없습니다. 그저 논의의 장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국제담론에서 자연스럽게 소거시키는 가장 세련된 방식인 셈이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단고기 상고사 시나리오가 여러 나라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한국의 역사를 키우기 때문이 아니라 고대 유라시아의 다민족, 다문명 형제 네트워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속에서 중국은 동북공정이 흔들릴까 경계하고 중앙아시아는 이제 막 수립한 정체성이 침범당할까 우려하며 서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기원 서사가 상대화될 것을 꺼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질문, 즉 우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 뒤섞여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가들은 이 질문을 학문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